마차 안에서 제갈진은 무릎 위에 펼친 지도를 느릿하게 후쳤다. 제갈색가로 이어지는 서쪽 관도에는 철라맹의 척구조가 촘촘히 깔려 있었다. 놈들은 길목마다 전령을 세워두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곧장 본진에 알리도록 되어 있을 터였다. 정면으로 길을 뚫으려 들면 마차 행렬은 시작부터 발이 묶인다. 하지만 제갈진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베어 넘기는 일이 아니었다. 제갈색가에 닿을 때까지만 놈들의 눈과 귀를 가려두면 그만이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좁은 골짜기와 숲길을 차례로 짚었다. 척후는 눈과 귀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덩치 큰 짐승도 어디를 물지 모른다. 곁에 있던 비영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전해라. 길목을 막고 전령을 끊고 우리 뒤를 밟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다치면 즉시 물러나고 명을 받듭니다. 비영의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모습은 마차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잠시 뒤 천례각의 제자들은 관도와 숲길 곳곳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소명과 맹호는 마차가 빠져나갈 좁은 길목의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쓰러진 나무와 바위를 옮겨 길을 막는 대신 마차가 지나갈 틈 하나만 남겨두었다. 아랑과 진백은 숲길을 따라 움직이며 마차 바퀴와 말발굽이 남긴 흔적을 지웠다. 젖은 흙에는 낙엽을 흩뿌리고 꺾인 풀잎은 제자리로 세웠다. 누군가 뒤늦게 길을 더듬는다 해도 어느 쪽으로 행렬이 빠져나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칠성은 나무 사이에 걸어둔 철선과 기관을 하나씩 살폈다. 적의 발목을 묶을 덫이 동료에게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도록 줄의 높이와 장력을 몇 번이고 조절했다. 그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방울과 나뭇가지가 소리 없이 자리를 바꾸었다. 제자들은 적의 목을 노리지 않았다.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끌어냈고 길목이 열리면 바로 다음 자리로 물러났다. 제갈진이 가르친 대로 살아 돌아올 길을 먼저 만들며 움직였다. 그 무렵 제갈세가를 포위한 천라맹의 막사에는 당혹감이 번지고 있었다. 서쪽 관도로 보냈던 척후조들이 약속한 시각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깃발도 봉화도 나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전령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자는 없었고 간신히 막사로 기어든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지나온 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길목마다 철선과 쓰러진 나무가 있어 수레가 지나지 못한다 합니다. 신호는 끊기고 전령들은 엉뚱한 길로 돌아옵니다. 보고를 듣던 천라맹 호법의 안색이 굳었다. 큰 병력이 움직인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누군가 길목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수백 명의 척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과 귀가 막힌 전장에서는 작은 그림자 하나도 수만 명의 발을 묶을 수 있었다. 고작 몇 놈이 길목을 어지럽혔다고 척후조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냐. 호법이 이를 갈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러나 막사 밖에서는 또 다른 전령이 비틀거리며 뛰어들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에는 가시덤불에 찢긴 흔적이 가득했고 손에는 전달하지 못한 서찰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천라맹의 진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져갔다. 적의 수는 알 수 없고 관도는 자꾸 막히며 보내는 전령마다 돌아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전장을 훑으며 자신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다는 기분만이 막사 안을 짓눌렀다. 한편 제갈진은 멀리 제갈세가 쪽에서 솟는 화염을 바라보았다. 짙은 연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쇳소리와 비명. 늦으면 늦을수록 그곳에서 흘릴 피는 늘어날 터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길은 이미 열리고 있었고 천라맹은 자신들이 왜 발이 묶였는지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제갈진은 마차 지붕에 등을 기댄 채 낮게 중얼거렸다. 영감님들 목 씻고 조금만 더 기다리쇼. 낙양의 어둠은 정면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열고 뒤를 지우며
정파의 심장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제갈새가 본가의 대지를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마침내 흩어졌다. 사방을 기하학적으로 맴돌며 외부의 적을 올가매던 진법의 기운이 끊어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팔계진을 유지하던 마지막 김은성마저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진법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제갈강이 피 묻은 검을 쥔 채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며칠 밤낮을 버티며 사마독에 발을 묶어두었던 제갈새가의 최후 방어선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법이 사라진 새가의 웅장한 정문이 거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며 시뻘건 횃불과 흙먼지가 뒤엉킨 문 너머로 짐승의 숨소리와도 같은 거친 호흡이 쏟아져 들어왔다. 흑적색 무복을 입고 흑마에 올라탄 천라맹의 정예부대, 흑마대였다. 정파의 두뇌라 불리는 자들의 목을 베어라. 천라맹주님의 명이다. 흑마대장의 잔혹한 호령과 함께 수백 필의 흑마가 세가의 담장 안으로 맹렬하게 쇄도했다. 무자비한 말발굽이 세가의 정갈했던 정원을 짓밟고 흑마대원들이 휘두르는 묵직한 도가 허공을 갈랐다. 제갈새가의 무사들이 결사적으로 검기를 뿜어내며 맞섰으나 압도적인 무력과 수적 열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평생 진법과 학문을 수련해온 제갈새가의 무인들은 흑마대의 거친 폭격 앞에 피를 토하며 낙엽처럼 쓰러졌다. 단정한 기와 위로 시뻘건 화염이 춤을 추고 매화 향기가 가득했던 뜰은 비릿한 핏물로 질척거렸다. 가주 제갈무패는 본체의 계단 위에 서서 그 끔찍한 학살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식솔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정파의 맹방을 향해 수없이 띄워보냈던 전서구는 단 한 번의 회답도 가져오지 못했다. 완벽한 고립이자 멸문지화였다. 제갈무패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허리춤에 검자루를 쥐었다. 강하. 그의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갑고 묵직했다. 생존한 식솔들을 전부 이끌고 사당 지하의 밀실로 대피해라. 그곳의 철문은 안에서 닫으면 밖에서는 부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제갈강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아버님을 두고 저희만 수무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갈새가의 소가주입니다. 가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검을 쥐고 죽겠습니다. 죽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제갈무패가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잘랐다. 가문의 뿌리가 뽑히고 기둥이 불타도 핏줄이 살아남으면 세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은 소가주에게 내리는 가주의 마지막 명령이다. 어서 가라.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제갈강이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갈무패는 더 이상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제갈강이 남은 무사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사당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퇴로를 쫓아 흑마대의 기병들이 말고삐를 당기며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제갈무패가 계단을 박차고 뛰어내려 홀로 그 앞을 가로막았다. 가주의 마른 체구에서 폭발적인 내공이 뿜어져 나오며 시퍼런 검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선두에 섰던 흑마대원 몇 명이 뿜어낸 도기와 제갈무패의 검기가 허공에서 무겁게 충돌하며 거친 파공음을 일으켰다. 정파를 지탱하던 거대한 두뇌가 핏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방패가 되어 흑적색의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시퍼런 검기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흑적색 피보라가 솟구쳤다. 제갈무패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흑마대의 정예병들이 말고삐를 당기며 거칠게 밀고 들어왔지만 좁은 통로를 홀로 막아선 제갈무패의 검진을 쉽사리 뚫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와 수정 열쇠는 잔혹한 법이었다. 수십 합이 이어지며 제갈무패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내공의 흐름이 눈에 띄게 둔탁해졌고 허공을 가르던 검기의 예리함도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다.
사각을 파고든 마교도의 도가 제갈무패의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등 뒤에서 날아온 비수가 그의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와 단정했던 무복을 처참하게 적셨다. 제갈무패는 신음을 삼키며 검자루를 더욱 강하게 틀어쥐었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수십 구의 마교도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지만 밀려드는 적의 파도는 끝이 없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으나 그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는 가문의 핏줄과 짐을 짊어진 장남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비로서 그리고 가주로서 내어줄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었다. 그때였다.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던 흑마대원들이 일제히 공격을 멈추고 좌우로 길을 열었다. 비릿한 피냄새를 가르고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는 세 명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천라맹주 사마독의 직속 수하들인 마교의 호법들이었다. 선두에 선 호법이 거대한 돌을 어깨에 걸친 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정파의 늙은 두뇌치고는 제법 발악이 훌륭하군. 하지만 앙상한 뼈다귀 하나로 천라맹의 진군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 제갈무패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토해내며 부러진 검끝을 겨누었다. 세월이 아쉽구나. 늙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놈들 중 하나라도 저승길 길동무로 삼아야 할 텐데. 제갈무패의 단호한 목소리에 호법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세 명의 호법이 동시에 대지를 박차고 솟구쳤다. 사방을 짓누르는 묵직한 도기와 흉흉한 혈기가 제갈무패의 숨통을 조여왔다.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기세만으로도 무릎을 꿇을 끔찍한 압박감이었다. 제갈무패는 단전에 남은 마지막 내공의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검으로 흘려보냈다. 목숨을 불태워 피워낸 시퍼런 검기가 마지막 빛을 뿜어내며 새 호법의 도기를 향해 쇄도했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강렬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제갈무패가 피투성이가 된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가문의 보검은 흉측하게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온몸에 수십 군데의 자상을 입은 가주의 육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끈질긴 영감쟁이. 어깨에 얕은 상처를 입은 선두의 호법이 신경질적으로 돌을 치켜들며 다가왔다. 제갈무패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기력이 다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가문의 영광도 무린맹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다. 오래전 주와 인마에 빠져 피를 토하던 차남의 좁은 어깨였다. 자신을 돌아보며 절망하던 아들의 눈빛이 뇌리에 맺혔다. 결국 마지막까지 좋은 아비가 되지는 못했구나. 제갈무패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호법의 묵직한 도가 허공을 가르며 제갈무패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렸다. 목숨을 거두어갈 서늘한 칼날의 기운이 가주의 정수리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마교 호법의 거대한 도가 제갈무패의 목줄기를 향해 서늘한 궤적을 그리며 떨어져 내렸다. 살점이 찢기고 피가 솟구쳐야 할 찰나였다. 고막을 찢는 폭음이 전장을 울렸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아니었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대지를 뚫고 일렁이는 푸른 뇌기가 짐승처럼 쇄도해 온 것이다. 가주의 정수리에 닿기 직전이었던 묵직한 도가 푸른 섬광과 충돌하며 산산조각이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력한 반탄력에 휘말린 마교의 호법이 거친 신음을 뱉어내며 뒤로 10여 장이나 밀려났다. 그를 뒤따르던 두 명의 호법 역시 갑작스러운 기운의 폭발에 황급히 소매를 들어 올리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무슨 짓이냐? 뒤로 밀려난 호법이 찢어진 손바닥을 부여잡고 악을 썼다. 제갈무패를 포위하고 있던 수백 명의 흑마대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내음과 폭발에 흠칫 놀라며 시퍼런 무기를 고쳐쥐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흙먼지 너머로 일정한 간격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타박, 타박.
수백 명의 살기가 교차하는 끔찍한 사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느릿하고 나른한 걸음걸이였다. 바람이 불어오며 시야를 가리던 먼지 구름이 걷혔다. 그곳에는 흑삼자락을 펄럭이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질긴 푸른 끈으로 대충 묶어내린 검은 머리카락. 훤칠하고 단단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백이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짓눌렀다. 제갈무패는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피투성이가 된 가주의 시야에 사내의 얼굴이 맺혔다. 가문을 떠나던 날의 창백한 안색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짙은 눈썹과 서늘한 눈매만큼은 제갈무패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핏줄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진아. 제갈무패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스스로 가문을 떠난 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둘째 아들이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갈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부친을 무심한 시선으로 훑었다. 수십 곳에 남은 자상과 끊어질 듯한 호흡. 아무리 늙었다 해도 제갈세가의 가주인데 집안 앞마당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속으로는 혀를 찼다. 사람 풀어서 찾지 말라고 편지까지 남겨놓고 나왔는데 기어코 집구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사람을 오게 만드네. 하지만 그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나운 푸른 뇌기가 위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자신의 울타리를 건드린 자들을 향한 차갑고도 잔혹한 분노였다. 제갈진이 나른하게 목을 꺾었다. 뼈마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해진 전장에 낮게 울렸다. 영감님, 내가 찾지 말라고 했더니 아주 사람 귀찮게 하는 재주는 여전하구려. 그 건조하고 뻔뻔한 말투에 제갈무패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환상이 아니었다.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천재였고 어느 날 호련히 등을 돌려 떠났던 제갈진이 틀림없었다. 제갈무패의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들의 옷자락을 붙든단 말인가. 제갈진이 가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날이 뇌리를 스쳤다. 서재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고 이미 그의 흔적은 새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구의 위로나 동정도 바라지 않겠다는 듯 제 손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떠난 것이다. 자신은 가주의 체면과 가문의 법도만 앞세운 채 그 아이가 얼마나 깊은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제갈진은 과거에 상처 입은 천재가 아니었다. 수백의 마교도가 흘리는 살기 한가운데에서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사내. 제갈무패는 아들이 어떤 지옥을 지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이 더욱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제갈세가의 사당 지하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묵직한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밖에 교전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장남 제갈강이 검을 쥔 채 뛰쳐나온 것이다. 아버님. 제갈강은 다급히 달려나오다 걸음을 멈췄다. 마교의 호법들과 수백 명의 흑마대원이 뿜어내는 살기 한가운데 흑삼을 걸친 사내 하나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자 제갈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진이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온 것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수백 명의 마교 정예병이 포위한 사지였다.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였다. 형님도 참, 가문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집 앞마당이 이 꼴이요. 낙양 바닥에서 빚쟁이들한테 털린 객잔보다 훨씬 너저분하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태도에 제갈강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태연한 대화에 가장 분노한 것은 마교의 호법들이었다.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을 무시한 채 가족 상봉이나 나누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세 명의 호법이 동시에 시퍼런 돌을 치켜들며 살기를 폭발시켰다. 가족끼리 저승길 동무를 하려고
제 발로 사지에 기어들어왔구나. 그 잘난 목통들을 모조리 썰어주마. 호법들의 포유와 함께 묵직하고 잔혹한 도기가 산방에서 제갈진의 숨통을 노리고 맹렬하게 쇄도했다. 위험하다. 피해라. 제갈강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검을 쥐고 달려나갔다. 제갈무패 역시 피를 토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제갈진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귀찮은 벌레를 쫓듯 짧게 혀를 차며 허공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검을 뽑지도 복잡한 초식을 펼치지도 않았다. 남의 집구석에서 시끄럽게 소리치지 마라. 제갈진의 손끝에서 벼락 같은 파공음이 터져나왔다. 일렁이던 푸른 뇌기가 단숨에 폭발하며 거대한 기류를 형성했다. 새 호법이 뿜어내던 흉흉한 도기는 제갈진의 손에서 뻗어나온 뇌기에 닿자마자 썩은 나뭇가지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선두호법의 가슴팍에 제갈진의 손바닥이 가볍게 닿았다. 그것은 애써 내공을 쥐어짜낸 일격이 아니었다. 그저 성가신 물건을 밀어내듯 툭 뻗은 손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호법의 육신은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장 밖으로 튕겨나가 세가에 무너진 담장 위로 처박혔다. 그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픽거품을 문 채 숨을 거두었다. 나머지 두 명의 호법이 경악에 찬 얼굴로 바닥에 착지했다. 방금 전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들의 눈동자에 난생 처음 겪는 원초적인 공포가 서렸다. 제갈진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붙이며 무심한 시선으로 흑마대와 남은 호법들을 훑쳤다. 기왕 먼 길 온 거 쓰레기 청소나 깔끔하게 하고 가야겠군. 정파의 본산을 피로 물들이던 흑적색의 파도가 낙양에서 귀환한 단 한 명의 사내 앞에서 얼어붙듯 멈춰 선 밤이었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에서 사나운 뇌전이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손짓에 최상위 고수인 호법의 육신이 으깨졌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죽이고 있던 마교의 무리들이 일순간 동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륙에 미친 천라맹의 정예병이었다. 공포는 이내 맹렬한 분노와 광기로 뒤바뀌었다. 겨우 한 놈이다. 사방을 포위하여 난도질해라. 살아남은 두 명의 호법이 핏발선 눈으로 호령했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 명의 흑마대원들이 일제히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제갈진을 향해 돌진했다. 수백 개의 시퍼런도가 달빛을 받아 번뜩이고 흑마들의 거친 말발굽이 대지를 진동시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살기와 검기들은 평범한 무인이라면 길을 펴기도 전에 짓눌려 고깃덩어리가 될 만큼 끔찍한 기세였다. 제갈강이 절망하며 검을 고쳐쥐었다. 자신의 아우가 아무리 기적 같은 무공을 얻어 돌아왔다 한들 수백 명의 정예 기병을 홀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제갈진의 표정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미간을 짚으며 극도로 짜증이 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시끄럽게 구네. 말똥 냄새에 피비린내까지. 이거 한 놈씩 잡다가는 밤새도록 마당 청소만 하게 생겼잖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낫겠군. 제갈진은 지쳐드는 흑적색의 파도를 향해 무심하게 오른 주먹을 쥐었다. 그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기운이 팔을 타고 소용돌이치며 푸른 뇌기로 변모했다. 벼락의 기운이 깃든 강렬한 폭풍이 제갈진의 주먹 주위로 맹렬하게 응축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마교도들이 허공으로 몸을 날려 제갈진의 정수리를 향해 돌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다. 날아가라. 제갈진이 건조하게 읊조리며 허공을 향해 가볍게 주먹을 내질렀다. 천풍권. 주먹이 허공을 때리는 순간 고막을 찢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공간 자체가 일그러졌다. 제갈진의 주먹 끝에서 터져나온 푸른 뇌기가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여 마당 전체를 휩쓸었다. 그것은 인간이 뿜어내는 검기나 장력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한 완벽한 자연재해였다.
폭풍이 대지를 긁고 지나가자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다. 제갈진을 향해 쇄도하던 수백 명의 흑마대원들과 육중한 전투마들이 마치 가벼운 낙엽처럼 허공으로 붕 떠오른 것이다. 마교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압도적인 풍압과 그 속에 섞인 날카로운 뇌기는 그들의 방어 강기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렸다. 폭풍에 휩쓸린 수백 명의 병력과 말들이 세가에 무너진 담장 밖으로 쓰레기처럼 쓸려나갔다. 단 한 번의 주먹질. 그 일격이 훑고 지나간 제갈세가의 넓은 앞마당은 쥐새끼 한 마리 남지 않은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 피와 살점으로 얼룩졌던 바닥의 흙먼지마저 깔끔하게 불어 날아가 묘하게 정갈해진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검을 꽉 쥐고 있던 제갈강이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제갈무패 역시 멍한 눈으로 텅 빈 마당과 제갈진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가문을 멸문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수백의 마교 정예병이 단 일격의 흔적도 없이 청소되어 버린 것이다. 담장 밖으로 튕겨나간 마교도들 중 간신히 숨이 붙어 있던 2명의 호법이 피를 토하며 바닥을 기었다. 그들의 두 눈에는 인간이 아닌 절대적인 괴물을 마주한 듯한 지독한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제갈진은 뻗었던 주먹을 거두고 옷소매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툭툭 털어냈다. 영감님, 마당 청소 끝났으니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낙양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한 끼도 못 먹었네. 피바람이 불던 지옥의 전장이 일순간에 멈춰섰다. 제갈진은 어안이 벙벙해진 가족들을 향해 돌아보며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갈세가의 앞마당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수백 마리의 전투마가 내뿜던 거친 숨소리도 시퍼런 도검이 허공을 가르던 파공음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마교도 몇이 신음을 흘리고 있었고 뒤늦게 몸을 일으킨 자들은 감히 돌을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한 채 사방을 살폈다. 조금 전까지 제갈세가를 집어삼킬 듯 밀려들던 철라맹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제갈강은 손에 쥔 검을 툭 떨어뜨렸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마당 중앙에 선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 일격이었다. 가문을 멸문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철라맹의 정예 병력이 자신의 아우가 내지른 단 한 번의 권세 앞에서 무너졌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힘을 쥐어짠 일격도 목숨을 건 비기도 아니었다. 제갈진에게는 그저 앞을 막아선 것들을 치워낸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제갈진은 이미 관심을 거둔 듯 찢어진 소매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몸을 돌렸다. 진삼 그 자식이 챙겨준 육포는 어찌나 질긴지 씹을 때마다 턱이 빠지는 줄 알았군. 명색이 본가인데 찬장에 만두 몇 개쯤은 남아있겠지. 그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수백의 무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장 한가운데서도 그의 관심은 당장 비어있는 속을 채울 음식에 쏠려있는 듯했다. 그 태연하고도 뻔뻔한 태도에 제갈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제갈무패가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전신의 혈도가 뒤엉키고 뼈마디마다 불길이 이는 듯했으나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제갈진을 향해 다가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가문의 비전 무공을 익히다 주아인마의 기미를 보인 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차남.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조차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공을 지닌 채 돌아와 있었다. 가주로서 해야 할 말도 아비로서 전해야 할 말도 너무 많았다. 떠난 아이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날들의 후회와 살아 돌아온 것을 보았다는 안도,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제갈진의 곁에 다가선 제갈무패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머문 순간 그의 입술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방금 전 천풍권이 터져나갈 때 일어난 거센 풍압 때문이었다. 제갈진이 입고 있던 질긴 흑삼의 오른쪽 소매가 갈기갈기 찢겨 어깨 가까이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제갈무패가 기억하던 아들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과거 병색이 감돌던 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 아래로 기혈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었고 피부는 오래 벼린 옥처럼 매끄러웠다. 다만 팔뚝 바깥쪽에는 희미한 은청색 자국 하나가 길게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 벼락 한 줄기가 살결을 스치고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다. 제갈무패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죽음의 벼랑 끝에서 무언가를 얻고 그 대가를 치른 끝에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육신에는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고통은 살과 뼈에 새겨진 흉터가 아니라 제갈진이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는 눈빛 깊은 곳에만 남아 있었다. 비전 무공을 익히다 기혈이 흐트러져 피를 토하던 제갈진. 그때의 제갈진은 이미 제갈세가의 젊은 후기지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누구보다 높이 오르려 했고 누구보다 제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그 뒤로 어떤 길을 걸었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버텼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다. 진아, 제갈무패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그제야 자신의 찢어진 소매와 가주의 시선을 알아차린 제갈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말려 올라간 흑삼 자락을 거칠게 끌어내려 팔뚝을 덮었다. 뭘 그렇게 보시오. 사내 놈이 객잔 바닥에서 구르다 보면 생채기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늙은 영감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헛것이 보이나 보군. 제갈진이 특유의 건조하고 능청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였다. 동정을 받거나 지난 일을 들추어 감상에 잠기는 일은 그의 성정에 가장 맞지 않았다. 더구나 제갈세가를 떠난 뒤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자세히 꺼내놓고 싶지 않은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제갈무패는 대답하지 못했다. 툭툭 내뱉는 차가운 말투 이면에 끝내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눈앞의 사내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어린 아들이 아니었다. 세상에 맞서 홀로 살아남아 이제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강자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안도보다 먼저 사무치게 아팠다. 천하를 굽어보던 오만한 가주의 두 눈시울이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밤바람 속에 붉게 달아올랐다.